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지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좋은 컨텐트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상당히 바빠졌어요. 부원장님이 계실 때는 저희가 진료를 나눠서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원장님이 인천점으로 이제 개업을 해서 나가시고, 이제 제가 혼자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진료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겹쳐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을 녹화를 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어떤 복인지 몇몇 구독자분께서 저희 병원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이재원 원장님, 왜 요즘 유튜브를 안 찍으시냐? 유튜브가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고 계셨는데 계속 올라오지 않아서 빨리 좀 이제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달라고 이렇게 병원으로 전화를 주신 분이 몇 분 있으세요. 제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서 지금 10,000명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제 방송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또 계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진료실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거, 그래서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방송을 쭉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컨텐츠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도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저한테 이제 뭔가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이런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간만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 그러다가 왜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좀 달라졌잖아요. 왜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종류가 조금 나눠지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옛날 방식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이런 선생님들은 정신과 여러 가지 질환의 진단에 굉장히 집중하시고, 이 환자가 어떤 진단일까? 이 환자가 우울증일까? 아니면 이 환자가 조울병일까? 강박증일까? 이런 진단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계신 연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문헌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진단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예를 들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은 우울증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치료를 하다가 우울 증상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네,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진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이 우울증이 아니라 양극성 장애에 우울사파가 와 있어서 그런가? 그러면 치료제가 달라져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약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으면은 양극성 장애 이런 쪽으로 좀 바꿔서 치료제도 좀 바꾸고, 아니면 치료제를 어떤 약을 추가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전략을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방식이 옛날에 정말 증상으로 진단하는 게 가장 좋은 병들, 예를 들면은 조현병, 이런 병들은 증상들이 특이하기 때문에 망상, 환청, 피해망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을 잘 들어보면은 진단을 잘 알 수 있는 이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병들에는 어느 정도 이 증상을 잘 들어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접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 버렸죠.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외래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조현병 진단을 내리고 제가 치료하는 분들은 굉장히 적거든요. 10%도 안 될 정도의 굉장히 소수 분들이 조현병 치료를 위해서 이제 저희 병원을 내원하고 계시고, 그 이외에 대부분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제 뇌에 그런 어떤 정신과적인 병이 생긴 이런 분들보다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스트레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뇌 건강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울감 이런 것들로 우울증, 또는 불안이 컨트롤이 안 돼서 불안장애, 강박증, 또는 나의 어떤 욕구에 대한 충족, 갈망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안 돼서 중독에 관련된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 또 전두엽의 기능이 스트레스 때문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 내 업무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 이런 문제가 있어서 ADHD와 관련된 문제 이런 걸로 찾아오시는 분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필요로 하는 질환군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게 나타내는 거는
일단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이제 만나게 되고 소식을 접하는 이런 커뮤니티의 폭이라고 할까? 이게 이제 좁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만족도 하고 내 자존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지키면서 지내는 게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인포메이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도 굉장히 크고요. 또 그것에 반해서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상당히 좀 많아졌고 또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뇌 건강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어떤 조현병이나 진짜 뇌 안에 어떤 병이 생기는 이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뇌 건강 관리가 잘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뭔가 뇌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해주고 뇌 기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병원으로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자기의 뇌는 진짜 과거와 다르게 뭔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뇌를 전문적으로 보는 신경과며 신경외과며 이런 여러 가지 과를 방문해서 뇌 검사를 다 받으셨대요. 그래서 CT도 찍고 MRI도 찍고 근데 거기서 나온 검사 결과가 모두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정상일 수가 없는데 나의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나는 정상일 수가 없는데 왜 검사를 해보면 다 정상으로 나오냐. 그래서 몇 군데 병원을 가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병원에서 한번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보시죠 라는 권유를 받았다라고 하세요. 나는 불행하거나 뭔가 뭐 우울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옛날에 비해서 내 퍼포먼스 발휘가 잘 안 되고 뇌가 좀 뭔가 이렇게 뭐 녹이 슬어서 잘 돌아가지 않는 느낌, 과거에 비해서 맑지 못하고 뭔가 내 업무 처리가 잘 안 되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를 왜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야 되느냐,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진료를 받는 게 맞느냐 이런 거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와는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정신과 그러면 약간 거부감 이렇게 이제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 젊은 분들은 그런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어떤 안 좋은 병 이런 것들보다는 스트레스와 뇌 관리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너무 진단에 집중하고 그 진단에 맞는 치료를 어떻게 하는 이런 방식이 잘 맞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제 과거처럼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은 여전히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예. 그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진단을 내렸을 때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맞기는 한데 최근에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그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중독의 문제, 스트레스와 이런 뇌 관리의 문제, 또 요즘은 수면의 문제까지. 그래서 이제 인류는 점점 편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좀 더 일을 쉽게 하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왔지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은 그런 발전이 이루어오면서 우리의 뇌 건강은 이제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뇌파 검사를 해서 뇌 건강이 얼마나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 진단과 관계없이 이런 뇌 건강에 관련된 치료를 받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이런 시대로 조금씩 더 진화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서비스를 받으셨던 분들이 치료적으로 약간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오신 분들 중에는 뇌파 검사만 이제 검사 결과와 설명만 듣고도 이게 이제 그동안 좀 궁금했던 게 확 다 이제 좀 풀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는 약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좀 객관적인 검사, 이런 뇌파 검사 이런 것들로 나의 뇌 건강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체크하고 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치료를 받으셔서 여러 가지 어떤 우울, 불안의 문제,
또 집중력의 문제, 또 중독의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뇌를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내용을 주제로 해서 오늘 컨텐츠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